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바로보기 방송이 시작한 지는 2017년 9월 6일입니다.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관련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정말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결과 같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고 또 교육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IT 4차 산업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종의 어떠한 그 구태여 그 파트를 나눠서 얘기하자면 교육 쪽에 사실 지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 뭐 경제도 해야 되고 경제를 하다 보니 정치가 개판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인권 탄핵까지 받는 사태에 이르다 보니 정치가 온전하지 못한 거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또한 그 밑에 따르는 그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오랜 세월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거치듯이 저도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장르를 거쳤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사업의 끝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권 탄핵과 함께 맞물려서 그 전국적으로 550명 그 연좌제처럼 같이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그런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 정치를 알게 됐고 또 그 정치와 맞물려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자꾸 생각에 그 참 많은 감회가 따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라도 온전히 하려면 또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괴리감이죠. 논점으로 따지자면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단순하게 보이는 하나의 역할을 사람이 해야 됨에도 분명한데 그 단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내포된 경험과 다양한 그 배움과 학문과 또 그 경험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한 가지 종류의 일이라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 그 일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 청계 광장에서 조은진 대표님이 비에 억수로 비를 맞고 연설을 하시는 그 정열적인 모습에서 왜냐하면 이제 차량 그 뒤쪽으로 조금 주춤해서 들어가면 비를 안 맞아도 되는데 일부러 앞으로 바싹 나오셔갖고
그 정말 그 비가 집요하게 내렸다고 볼까요? 거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면서 집요하게 내리는 그 빗줄기는 마치 뼈와 살 속에 용서 없이 젖어들 정도로 계속 막고 있다 보면 엄청난 양의 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다 맞으시고 연설을 하셔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또 저쪽에 강화문까지 시청을 지나서 강화문까지 돌아가서 거기서도 계속 걸어가시면서 행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설까지 하셨던 걸 봤습니다. 11월이 끝나는 이 계절에 늦 겨울 비죠. 잘못 맞으면 독감이 걸리는 거죠.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일요일 날 어제 소요산까지 또 가셔갖고 거기서도 또 그 소요산의 일을 전부 돌보시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또 그 애국당 모든 그 위원장들 선출을 하시더라고요. 이규택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조시철 교육 연수원장님, 그 다음에 윤여덕 자문위원, 김근복 자문위원, 윤정순 자문위원, 그 다음에 김영미 자문위원, 그 다음에 김경희 자문위원, 그 다음에 홍보위원으로는 김성남 부위원장님이 홍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전시연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임지연님이 그 대변인이자 정책위 부위원장님을 겸하시고, 문준호 씨가 부대변인 겸 청년위원회장, 그 다음 문성훈 씨가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수 씨가 문화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김근복 씨가 가족보건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김만수 그분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단신가를 작곡하셔서 우리가 듣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 힘이 나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애국당에서 오늘 그 모든 위원장들 이렇게 뽑으시고 참 조은진 의원님, 애국당 대표님, 그 정열적이라고 할까요? 그 애정과 행동과 그다음에 방법 면에서 참으로 더 이상 더 잘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제가 9월 6일 날 이후 지금 2달 하고도 20일이 지나가 이제 석 달이 돼가네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42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 그러니까 10월 17일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저도 그 재판을 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 거부하신 42일째 되는 오늘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으셔서 내일 재판으로 미루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정을,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왜 MH 그 변호인단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UN 인권위원회에 회부해 볼 수 없는가? 이 사건을 좀 세계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물론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을 다 밝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 정부는 안 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권이며 또 우리나라를 세계 13위 반석위까지 올려놨던, 정말 국민이 이러한 대통령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제가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 바로보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인가. 국민들이, 나도 국민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국민인데 어째서 이 상황을 국민들이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간과하고만 있는 것인가. 그래요. 오늘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경제 중에서도 교육적인 경제, 교육이 가져오는 그 경제에 대한 면에 대해서 레벨이 있고 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양손에 떡을 쥔다고 할 정도로 교육적인 경제는 국가 사업이며 정말 국민 사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제가 17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다시 그 전에 교육하던 상황 현장으로 가보니까 너무 참담하게 비참하게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클래스메이트를 만들어서 돈은 조금 더 받았지만 소수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100%의 성공을 가져왔었다. 그 방법을 인식시키기에는 국민의 정서나 인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력, 지구력, 인내력 이런 모든 것들을 동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교육도 정말 그 흰 섬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고정관념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은 정말 그것을 고치는 데가 더 많은 상처에 고름이 있으면 그 고름을 짜내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피아노 레슨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동구 둔천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빠는 카이스트, 엄마는 이대, 차들이 2대죠. 애들들 좋은 교육에 갖다 놓겠다고 엄마들이 차를 타고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그랬죠. 선택을 해라. 피아노 하나면 하나를 선택을 하고 피아노 하나로 이병철 같은 머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양면성, 동과 정적인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동적인 아이들은 정적인 면을 보완시켜야 되고 정적인 아이들은 동적인 상호 상대적인 양면성을 배워 익혀낼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피아노를 통해서 양손으로 양내로 동과 정을 나누어서 정적인 아이들은 4분음표 40에서 느린 박자에서 강하지만 또 빠른 박자에 가서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는 기법이 있고 또 동적인 애들은 빠르지만 느린 박자에서 악보를 분석하는 분석력에서 좀 인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 그런 것들을 꾸준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결국은 습득해내고 마는 그런 것을 말이 아니고 양손으로 양내로 그렇게 훈련시켜내는 과정을 저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칠 수가 없었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레슨비를 더 받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랬었죠. 지금 그러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빠를 것 같지만 빠르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반드시 완성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으로 때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해서 준비된 대통령, 또 사회, 안보, 경제, 외교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할 수 있는 안목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직시하는 훈련법을 오랜 세월 겪으시고 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된 대통령 안목을 넓게 볼 수 있는 경제, 사회, 외교,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넓게 내다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게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까지 성공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을 바로 알고 교육을 바로 해본 사람은 또 외교도 사회도 경제도 또 외교도 이런 모든 부분을 교육의 습득 자료만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야당은 야당대로 우당은 여당은 여당대로 당 이름만 다르지 사람은 다 똑같다. 고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는 그 신념과 철학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할 수가 있어요. 또 안목에서도 다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다양성에서 약하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을 그것이 현재 한국의 정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그 안목이 다양했고 안목이 넓었으며 깊었으며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내셨다라는 그래서 결과를 가져왔죠. 결과물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저희 국민들이 사실 누구나 다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만이라도 명확하면 그 피라미드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메시지와 결과와 또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무죄 석방하고 복원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치라는 게 결국은 당의 입장, 애국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 애국당만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제를 논하기 이전에 정치가 급하다 보니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하루빨리 바른 세상, 또 살만한 세상, 노력하고 힘들여도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모두 노력하고 더욱 분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